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링거TV입니다. 네, 저는 테크노진 실리카겔의 김민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악기는 무브1입니다. 조금 특이한 느낌이에요, 제가 듣기에. 일반적으로 듣던 미니무그에서 듣던 거랑 네, 맞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대로도 좋은데 좀 다른데 이대로 좋네요. 예, 이대로 너무 좋네요. 서브트랙티브 신스에서 얼마만큼 다양한 컬러의 톤을 예. 만들어낼 수 있느냐랑 직결되죠, 완전히 딱 이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한 선택권이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 오실레이터 1은 레드 필터로 가서 짭짭짭짭하게 해놓고 예. 오실레이터 2, 3는 둘이서 레이어 이렇게 두 개 쌓아갖고 모듈레이션 준다거나 그런 되게 다양한 어떤 느낌? 루트도 시리얼로 갈지 패러럴로 갈지 뭐 노치 필터를 쓸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딱 들어있고 사실 이런 느낌은 매트릭스 브루트에서 약간 좀 맞아요. 예. 했잖아. 그때도 와 무슨 메시브를 하드웨어화 시켜놨다라는 얘기를 그때도 했던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무브를 선택하게 되는 그 레더 필터의 오리지널리티 네.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엄청나네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모듈레이션. 필터에 대한 모듈레이션도 이건 따로따로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가서 또 여기 따로 설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얘를 키거나 얘를 키거나가 아니고 얘를 설정하고 얘를 설정해서 두 개를 동시에 모듈레이션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뭐 하나 죽일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새끼들 할 말 없게 만드네 진짜. 그러게요. 필터를 두 개 주는데 완전히 다 다른 모듈레이션을 저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벨롭으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엔벨롭은 3개 있습니다. 네. 필터 엔벨롭 있고요. 네. 그리고 앰프 엔벨로프, 그리고 아까 소개드린 바 있는 모듈레이션 엔벨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뭐 엔벨롭을 앰프 엔벨롭 하나 두고 엔벨롭 1, 2 해서 뭐 네가 알아서 할당해서 써 라고 하는 신디사이저도 있는데 얘는 앰프랑 필터는 딱 고정해서 그냥 이거 써 이 새끼야 하고 죄송합니다. 그냥 이거 써 하고 이렇게 정해 놓은 거고요. 하나는 좀 할당해서 쓸 수 있게. 네, 그리고 이 다음에 엄청난 파트가 사실은 이 이펙터 섹션이에요. 이펙터 섹션. 이 조그매 보이는데 이 안에 진짜 엄청난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우선 이펙트는 신스 이펙트라고 해서 3개의 신스 파트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뭐 레이어에서 쓸 수도 있고 스플릿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의 프리셋에 3개의 신스를 섞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스 1번을 선택해 놓고 1번을 프로그래밍 하고 있는 거고요. 원한다면은 2번, 3번을 켜서 섞어 쓸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16보이스이기 때문에 보이스를 나눠서 모노포닉 뭐 베이스를 보이스 하나로 지정하고 또 나머지는 뭐 하나는 4개, 하나는 뭐 8개 해가지고 보이스 16개 안에서 3개를 쓸 수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 근데 신스 이펙트 같은 경우는 이 개별 신스 안에 넣을 수 있는 이펙트예요. 그리고 마스터 이펙트는 이 3개를 통틀어서 한꺼번에 걸 수 있는 이펙트입니다. 마스터 이펙트를 하나 걸어 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 이 삼각형 누르면은 이 이펙트에 대한 세팅을 볼 수 있는데 이펙트 타입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븐타이드 플레이트라고 하는 애가 들어있습니다. 이븐타이드 하면은 이펙터의 끝판대장 중 하나죠. 그쵸. 예, 스트라이머 나오기 전까지는 뭐 그쵸. 예, 이븐타이드가 거의 대장 먹고 있었는데 스트라이머 나오면서 이 새끼 뭐야 이러고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인데 하지만 너무 전설적인 예, 레전더리 이펙터에서 하죠. 보시면은 뭐 블랙홀 아주 유명한 이펙터고요. 시머 리버브가 요즘 거의 대세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플레이트 룸 어떻게 다 있고요. 레조네이터, 비트 크러셔, 페이저 종류들, 앙상블, 코러스, 플랜저, 테이프 딜레이, 핑퐁 딜레이, 스테레오 딜레이. 예, 어쨌든 딜레이랑 코러스, 모듈레이션 이펙트들. 이게 이펙터 부분이 엄청난 게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적으로 신디사이저에 신디사이저인데 우리는 님들 페달 들고 다니지 말라고 이펙터도 넣었습니다 약간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마스터 아웃에다가 이펙터를 그냥 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레이어별로 샌드 값을 얼마나 줄지를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해봤자 2개 정도의 파라미터잖아요 사실.
레이트랑 뭐 어마운트 네. 정도. 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페달에서 모든 만들 수 파라미터, 있는 네. 파라미터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내리면은 더 있습니다. 지금 뭐 예. 4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 10개씩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스테레오 이미지도 선택할 수 있고 굉장히 심오하게 이펙터가 들어있어요. 사실 보면 그렇게 종류 자체는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딜레이, 디지털 딜레이, 아날로그 딜레이, 테이프 딜레이 정도? 그리고 뭐 플랜저, 코러스 사실 이런 거는 미니로그 XD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있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비트 크러셔라든지 레조네이터라든지 그러고 이제 완전 딥한 이번타이드 이펙터들을 또 이렇게 넣어놓은 것들 이런 거 보면은 완전 다른 차원이죠. 예. 퀄리티가 정말 높고요. 사실 이 건조한 소리가 이펙터 하나로 완전히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장 신스를 쓰시는 분들은 뭐 여러 타입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그냥 생소리 녹음했다가 나중에 후반 작업에서 뭐 아웃보드든 뭐 플러그인이든 걸어서 공간감이나 이런 걸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좀 안전하죠 사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페달 같은 거 막 걸어가지고 이미 다 디자인이 된 소리를 레코딩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저는 전자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좀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네. 근데 후자 그러니까 이펙터를 다 걸고 녹음해서 작업을 해보니까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나왔던 게. 그리고 이게 또 레코딩 하고 나면 이제 낙장 불입이잖아요. 이제 레코딩 하고 나면은 맞아요. 땡. 그러니까 그때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아니면은 나중에 또 해야 돼. 막 그러면서 디케이 뭐 타임이라든지 뭐 칼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막 엄청 열심히 만들게 돼요. 예. 그래서 한번 하기 때문에 완성도도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스 안에 이게 들어있는 게 예전에는 별로 저한테 필요 없다. 뭐 어차피 후반에 다 할 건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완성도 높은 이런 걸 넣어줄수록 이제 고마운 거죠. 아 이제 진짜 이걸로 이 신스의 디자인은 거의 다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컴프레서나 EQ나 이런 것들은 후반에서 거시는 게 유리하겠지만은 그 외에 사운드 디자인들은 정말 올인원으로 다 끝낼 수 있을 만한 퀄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이렇게 제가 그걸 듣고 와 죽인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들어보기 전까지 이렇게 연주해보기 전까지는 야 무구의 디지털 이펙트? 장난해? 좀 이랬어요. 아날로그 딜레이나 스프링 리버브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무구인데? 그랜드 마더만 해도 스프링 리버브 넣었잖아요. 그것처럼 왜 아날로그 딜레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들어보고 나서는 죄송합니다 형님들 무릎 꿇고 사죄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데모 같은 데서 봤을 때는 사실 여기가 안 보여서 여기서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기를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약간은 그 보이저에서 좀 더 발전된 듯한 느낌도 받는데 보이저에서 또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고 느끼는 게 이 우선 칼라의 CD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밑에 있는 노브 4개랑 이 버튼들인 것 같아요. 보이저 쓰신 분들은 뭐 써보셨겠지만은 이 버튼이 좀 별로고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밑에 파라미터를 이걸로 조절할 수가 없고 버튼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서 조절해야 되는 아주 좀 짜증나게 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무구를 좋아합니다만 근데 그런 거를 뛰어넘은 거지. 경험을 한 거지 이분들은. 유즈 인터페이스를 아주 잘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게 정말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프리셋들은 이 서브시퀀트 37이랑 고르는 방식이 여기서는 다 똑같습니다. 뱅크 A의 1번, 뱅크 B의 1번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고 H의 1번부터 8번까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64개의 프리셋을 이 위쪽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에 할당하고 싶은 프리셋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아 이것도 보기 진짜 편하다. 예, 전체적인 프리셋은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위쪽으로 이제 로드 프리셋 한 다음에 그리고 타입부터 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된 거를 할지 이제 멀티로 할지 뭐 싱글로 할지 스플릿으로 할지 뭐 이런 거 정할 수 있고 또 뭐 카테고리로 해서 난 뭐 약간 시네마틱한 소리를 찾고 싶다 그럼 여기 찾고요. 그러면 시네마틱한 소리들이 쫙 모여있는 그런 거겠죠? 뭐 클래식한 거, 이볼빙, 리드, 모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프리셋들이 있고 무구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벌써 펌웨어 업데이트가 뭐 1.06까지 돼 있고 또 프리셋도 이제 다른 사운드 디자이너들이 만든 뭐 팩을 따로 공개를 해놨더라고요.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뭐 심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떤 소리 한번 골라서 뭐 일단 A 1번부터 들어볼까요? 예. 뭐 원래
카프리초야? 아 그리고 이 키가 미니무그의 그 키가 아니에요. 맞아. 이게 파타게 맞나 싶어요. 파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이 검은 건반에 뭔가 텍스처가 있는 코팅이 돼 있어서 더 뭔가 피아노 목건 만드는 것 아이보리 같은 목건,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네요. 아무튼 A의 1번은 이런 완전 키, 폴리포닉 키라는 느낌. 그리고 2번을 누르는 순간 이제 미친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복잡한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레이어 하나야. 놀랍습니다. 다음 프리셋은 이거 되게 키. 네. 이게 엔벨롭에 딜레이를 줘서 만드는 소리인 것 같네요. 가라라. 이런 디자인 잘했다. 영화음악 할 때 진짜 딱이겠네요. 완전 그냥. 아니. 오우 쉣. 이게 힘이 아웃풋이 진짜 세요. 보통 이 신스들이 그냥 언밸런스 아웃풋이잖아요. 얘는 밸런스드 아웃풋으로 되게 실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사줘. B 섹션으로 하나 넘어가서 완전